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업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자, 그럼 누가 해보실까요? 우리 영은 씨하고 네. 원효 씨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거의 아니. 섬세한 손으로. 근데 여자 이기면 안 되는데.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봐주는 거 없어요. 아이, 그럼. 이거 이거- 평소에 많이 보던 건데. 네, 젠가 아니에요? 젠가입니다. 네. 젠가 얘인가? 모르겠어. 이 게임엔 규칙이 있습니다. 오, 네. 파란색 블럭은 빼시면 안 돼요. 파란색이요? 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진짜 많은데? 잠깐만. 특이한 또 젠가네. 그러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레이디 퍼스트.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뭐. 너무 세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장군, 멍군. 그럼 난 또 여기. 와, 짝이야. 자, 그러면 나는. 오, 씨. 와, 좀 근데 잘하시나 봐요. 오. 승부욕이. 아니, 근데 되게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왜? 난 뭐든 못할 것 같아? 다른 거 바꾸면 안 돼요? 자, 안 돼! 바꾸면 안 돼요? 야, 우리 영훈이 한 대 맞겠는데. 자, 넘어지나요? 아, 이거 안 된다. 넘어지나요? 아, 이거 안 된다. 잠깐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시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게임을 잠시 멈추고 네. 지금까지 빼낸 블럭의 뒷모습을 한번 봐주시죠. 뒷면이요? 네. 뒷면 뭐가 있나요? 뒷면에 뭐가 있습니다. 후관절? 답이 있습니다. 네. 인대, 인대. 근육, 후관절, 네. 후관절. 맞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자, 여기는 후관절이라고 쓰여 있었죠. 네. 여기는 인대라고 쓰여 있었고요. 네. 근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네. 척추는 사람 몸에 있어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요한 구조물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관절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변화가 와서 이런 구조물들이 약해지게 되면 척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네, 지금 이 위태로운 젠가처럼 척추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척추를 그럼 저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안 돼. 괜찮지 않겠죠? 네, 이렇게 허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지만 척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 있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움직이는 관절 역할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기둥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지지구조가 약해지게 되면 사람 몸의 기둥인 척추가 흔들리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가 있죠. 뼈가 있고 연골이 있습니다. 뭔가 움직였어요? 예, 척추가 어떻게 됐죠? 틀렸는데? 앞으로 약간 나오는 거 같아. 자, 예,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주저앉고 흔들리죠. 그러면서 후방 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뼈가 쏠렸어요.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요추부 3번, 4번, 5번에 흔히 생깁니다. 척추가 움직인다는 건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점점 피사의 사탑처럼 저렇게 기울어지게 네. 되면은 뭔가 진짜 척추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쵸. 너무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끔찍해요. 이런 현상을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방 전이증. 예. 전방 앞으로요? 그렇죠. 아랫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에 뼈가 앞으로 어긋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래에 있는 뼈는 바닥으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해요. 네, 계속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축성 압력을 받게 되면 각도가 더 커지면서 더 밀려나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지지 구조가 아까 보셨던 후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가 되겠습니다. 아하. 근데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가고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이런 지지 구조가 약해지는 것이죠. 네.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질환하고 같이 뼈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 척추 분리? 예, 척추 분리증이요. 이게 분리가 된다고요? 아니 남의 척추라고 말씀 너무 하시네. 사람 분리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뼈죠. 예. 자,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뼈가 방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됐어요. 네. 어우, 왜 저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깐난자기로 태어났을 때 네. 연골 상태로 태어납니다. 뼈가 없어요. 그 연골이 자라면서 뼈로 대체가 되거든요. 아하. 뼈가 대체되는 그 와중에 아까 그 부위가 협부라고 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뼈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선천적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 된 상태에서 전방 전이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전방전이증을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이 전방전이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률이 5배가 더 높습니다. 아니 도대체 만만한 게 여자라고 진짜 너무하시는 거 그리고 아니야? 특히 50대에서 잘 옵니다. 폐경 이후요? 예, 그렇죠. 아, 정말 억울해요, 네. 너무.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해경되셨어요?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우, 너무 세게 훅 들어가시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근육량이 부족합니다. 아, 인대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척추가 어긋나는 부분에서 취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50대가 되면은 여성분들은 폐경이 오죠. 폐경이 오게 되면 근육하고 인대는 더 약해지고요. 척추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한데요, 선생님. 네. 이게 전방전이증이 뼈가 어디까지 밀려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제자리에 잘 있던 뼈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밑 바닥을 내등분을 내요. 그래서 25%까지 넘어진 25%까지 미끄러진 단계를 1단계라고 합니다. 25%요? 예. 그것도 많은데요? 보이는데? 그리고 25에서 50%가 미끄러지게 되면 2단계가 됩니다. 네. 얼마나 아프겠어. 안 돼. 어려워. 어려워. 그렇죠. 자, 50에서 75%는 3단계가 되고요. 다 빠진 거 아니야? 75% 넘어가게 되면 4단계가 됩니다. 쥐들은 다. 그럼 이제 완전히 어긋나게 되면 5단계가 되겠죠. 아니, 근데 저 흩어지네요? 벌써 어우, 3단계부터 아파서. 이거 거의 그냥 오징어처럼 연체동물 아니 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저분들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겠네요. 예,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고요. 대부분 5단계까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네. 예. 살 수가 없지. 아니 5단계까지 안 가도 1단계만 3단계까지 가도 저러고 살 수 있어요? 살기 힘듭니다. 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선생님 예. 살아있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가. 아니 아유, 어떡해요. 내 친구 중에 저렇게 완전히 오리걸음 있어. 진짜요. 아니, 뼈가 근데 갑자기- 저분은 2단계는 넘어선 것 같은데. 볼록하게 뼈가 튀어나와. 튀어나왔죠. 뼈가 뼈가 보이네요, 보여. 튀어나왔네 그쵸. 진짜. 아, 오리걸음. 아, 방금 뭐야? 엄마 말씀하신 오리걸음. 오리걸음 네. 진짜야. 와. 4번, 엉치에 통증이 있다? 예, 엉덩이와 다리 통증으로 걷다가 중간에 주저앉으시죠? 네. 문제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네. 전방 전이증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 예, 아닌 것. 세 개는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3번 같기 한 3번 같은데. 3번. 네. 또 다른 우선 의견 1번은 없으십니까? 답이 아닌 게 전방 전이증 증상일 것 같아요. 허리가 굽는 건. 1번은 답이 아니고 저는 4번 4번 같기도 아니에요? 해. 4번? 확실히 1번하고 2번 아니다, 그죠? 아니에요. 1번하고 2번 아니다. 4번 같은데? 4번 같아 4번. 네. 엉치에 통증이 있는 거랑 전방 전이증과 연관이 있을까? 자, 그럼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맞죠? 이 네 개가 다 전방 전이증의 증상입니다. 와. 문제를 왜 내신 거야 지금? 근데 자, 그럼 선생님 탈락. 자, 그러면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째, 뼈가 앞으로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허리를 뒤로 제끼려고 해요. 숙여지니까 제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하게 제끼다 보면은 이 골반을 전방
회전을 시키게 돼요. 예, 이렇게 이루고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리궁둥이가 됩니다. 오리궁둥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골반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엄청 뻣뻣해지겠죠. 네. 예, 뻣뻣해지면서 이게 바른 자세로 있을 때 다리를 쭉 뻗어서 걷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큰 보폭으로 걷게 돼 있는데 이게 앞쪽으로 회전이 돼서 오리궁둥이가 되면은 이 보폭이 작아져요. 그러네. 앞으로 뻗을 수가 없거든요. 젠걸음으로 걸으시죠. 그렇죠. 젠걸음을 걷게 됩니다. 알겠다. 젠걸음, 그래 오리걸음이 네. 보폭이 작죠. 네네. 근데 이게 작으니까요. 최대한 이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 허리를 또 회전을 시킵니다. 예, 그러네.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오리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고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골반을 회전을 시켜요. 예, 근데 실제로 골반 회전시키기 힘들거든요. 여기 힘주고 있기 때문에 상체를 그래서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걷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뼈가 어긋났죠. 그러니까 척추뼈의 극돌기가 어긋난 부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계단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스텝 오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확연히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맞습니다. 뼈가. 그래서 환자들이 만져보고선 여기 뼈가 더 튀어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뼈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해요.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은 오리걸음이 아니라 이젠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눌리니까 필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예, 골반이 오리걸음하고 다르게 이제 후방 회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걸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엉치에 통증이 생겨요? 예, 그렇게 신경이 눌리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통증으로 다리로 내려오게 오지.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걸으면은 다리가 뻗치니까 주저앉아야 합니다. 자, 아까 종아리에 파스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은 다리로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증상이 다리에 나타납니다.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사실 손가락만 삐끗해도 너무 아픈데 네. 그쵸. 뼈가 이렇게 탈출되면 얼마나 아프겠어. 끔찍해요. 또 왜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협착증으로까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왜 전방전증이 생기면 요추부 협착증이 생기는지 사진을 보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척추 모양이죠. 네. 자, 이제 척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척추 안으로 들어갔죠? 네. 오, 야. 자,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뼈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 뼈가 어긋나게 되니까 그 신경이 눌렸습니다. 눌려요. 그죠? 공간이 네. 좁아지는 거죠. 그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그건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아파지는 거, 맞아. 또 뼈가 어긋나니까 신경이 나온 여기 추간공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추간공이 아랫뼈하고 윗뼈 사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어긋나니까 이 공간이 좁아져요. 여기서 또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어긋나게 되면 척추관뿐만 아니라 추간공도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야, 이게 한 군데 문제 생기니까 다른 데 연계가 다 되네. 그렇죠. 다리까지. 네, 원래 허리가 안 좋으면은 다리로 내려와서 다리가 아프거든. 네. 선생님, 그런데 척추관이 25%가 되기 전에도 그때도 빨리 후다닥 이렇게 다시 맞춰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하죠. 네.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뼈가 어긋났으면은 이걸 맞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어깨 탈구나 이 주관절이 빠진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네모난 척추뼈가 차곡차곡 내려오는데 3, 4번의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네요. 계단 졌죠? 예, 세상에. 이렇게 계단이 졌어요. 그러니까 MRI를 보겠습니다. MRI를 보면 3, 4번에서 전방전이증이 발생을 하면서 뒤쪽에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막혔습니다. 정말 어쩔까이 정말. 그래서 예, 이분은 협착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통도 있고 허리도 앞으로 구부러졌고요. 양쪽 엉덩이하고 다리가 당겨서 걸으실 수가 없으세요. 조금만 걸으면 주저앉아야 되고요.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분은 무릎에 힘도 빠졌습니다. 예, 걷다 보면 무릎이 후두루들 떨려요. 이 3, 4번의 신경이 무릎으로 하는 신경이거든요. 빨리 신경부터 풀어줘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고쳐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진짜 빨리 고쳐주세요. 예. 자, 이제 제가 나설 시간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전방전이증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제가 선생님을 도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동생! 오동생! 꿈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전방전이증! 이렇게 주먹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지? 너의 속이 보여. 자, 지금 저기 무슨 부위죠? 아, 요추부 3, 4번에 좌측으로 내시경이 들어가고 아, 내시경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시경 들어가고 다이아몬드 드릴로 비후된 커진 비정상적으로 커진 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건 이제 프루브라고 하는 의료 기구를 이용을 해서 네. 뒤에 있는 황색 인대하고 신경막 사이에 유착돼 있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떼어내면 시원하겠다 아주. 약간 솜사탕 이것도 떼는 당연히 뭐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수면 마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드릴로 비유된 뼈를 제거하고 있죠. 네. 근데 저걸 제거를 하고 있으면서 네. 제거를 한 나머지 그 찌꺼기들은 어떻게 걷거든요? 아, 저거는 계속 물로 씻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다 씻겨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 옆에 하얀 거 보이는 건 뭐죠? 저게 신경입니다. 신경? 네, 실제로는 저건 신경막이고요. 어쩐지 신경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저. 신경을 좀 예, 방해하고 꺼내세요? 있죠. 프루브를 이용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방리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 안에 이렇게 신경이 쫙쫙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저것들이 신경막 안에 있는 신경들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아니 그 신경은 원래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 맞아요.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저거는 신경막이고 신경은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신경을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거 아니구나. 그렇죠. 신경 건드리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반대편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황색인들 제거하고 프루브를 이용을 해서 방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반대편 신경이 잘 보이고 있고요. 네. 예, 뒤에 있던 신경 누른 조직 다 제거하고 이제 왼쪽 신경이 보입니다. 양쪽 신경이 다 잘 감압된 것이 보이고 있죠. 깨끗해졌어요. 네. 근데 네. 아프지 않아요? 아, 환자분은 국소 마취하고 수면으로 하는데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지금 대략 소요 시간이 얼마나? 저 정도는 빠르면 50분, 50분. 늦으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한 예. 50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평균 1시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시경으로 이 신경을 풀어주신 이 환자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죠. 와, 뻥 네. 뚫렸어요. 꽉 막혀 있었죠? 네. 예. 이렇게 뻥 뚫어놨습니다. 네. 세상에. 자, 우리 협착증만 치료했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뼈가 다시 들어왔네요. 뼈가 자, 치료 전에는 투명하게. 이만큼 미끄러져 있었죠. 네. 치료한 다음에는 그 미끄러진 정도가 훨씬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우린 신경만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신경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을 감압을 했죠. 네. 협착증이 있는 상태죠. 환자분은 허리를 못 피세요. 네.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전방전이증은 더 심해집니다. 예. 근데 신경을 풀어주니까 이제 허리를 바로 필 수가 있죠.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수술 후에 선생님 네. 바로 펴져요. 바로 펴집니다. 예. 그럼 해야 되겠네. 바로 펴지고 해야 되겠네. 걷는 게 훨씬 좋아지세요. 예. 근데 신경을 풀어주니까 고통이 없어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풀림으로 해서 어긋났던 뼈도 훨씬 전보다 덜 어긋났던 게 관찰됩니다. 신기하네요. 자, 이거를 봤을 때도 어긋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잡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분은 이제 전방 전이증에 대한 치료는 더 이상 필요 없으신 건가요? 아, 하지만 관리는 필요합니다. 더 심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원래 그 척추뼈를 원래 자리로 밀어 넣는 수술은 이 나사 못 받고 하는 수술 이거 오,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핀 받고 하는 거. 네, 저런 걸 많이 맞습니다. 봐요. 왜냐면 저도 여기 다리에 발목에 핀을 박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척추도 약간 저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골융합술이라고 하거든요. 어긋난 뼈를 바로잡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잡은 다음에 두 번 다시 어긋나지 못하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네.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뼈가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은 대부분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해서는 전방전이증 1단계나 2단계 초기인 경우에는 전방 전이를 교정하지 않더라도 협착증만 치료만 해도 증상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아직도 골융합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아까 3단계, 4단계 많이.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잡아줘야 어쩔 수 되고요. 없이. 예. 네. 그다음에 뼈가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뼈가 껐덕거리는 척추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척추관뿐만 아니라 추간공에 협착이 생겼죠. 네. 척추관하고 추간공의 모든 부위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나사목 고정이 필요합니다. 전방 전이증도 심해지기 전에 그치.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거기까지 받고 가면 안 돼. 치료를 해야겠어요. 전방전이증에 와서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이 환자분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사목 고정을 한다라고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무서워서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병을 키우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궁지에 몰려서 더 심해져서 오시게 됩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간단한 내시경 치료로 작은 상처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강의 들려주신 우리 김영석 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